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삼티니, 그리고 이제 잔이윤님, 안녕하십니까, 잔이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기둘기 비둘기님. 안녕하세요. 기둘비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위스키라고 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약간 세계 위스키에 대해서 좀 다뤄봤었는데 이제 제가 스코틀랜드,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 보니까 일본 위스키도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네 하게 되었습니다. 빼놓을 수 없죠, 네. 일본 위스키. 그죠. 요즘 또 워낙 이미 멀리 간 지 꽤 됐지만 그죠. 멀리 간 위스키. 그래서 뭐 일본은 아시다시피 5대 생산국 중에 하나고요. 위스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백바에 이렇게 일본 위스키가 있으면 저거는 무슨 술이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위스키라고 하면은 일본에서도 위스키를 만들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저희 청취자들께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뭔가 일본 위스키에 대한 전반에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위스키를 소비하게 되었고 뭐 어떤 증류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거를 한번 싹 훑어보는 시간을 맞아요. 갖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일본 위스키의 좀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하면 이제 산토리랑 니카가 이제 양대 산맥으로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벤처 뭐 증류소 아니면 크래프트 증류소라고 해서 이제 소규모의 증류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또 그런 위스키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르스 쪽에 있는 그런 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치치부 아니면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가루이자와 이런 뭐 증류소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고가로 좀 이렇게 팔리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위스키가 일본에는 어떻게 들어갔고 언제부터 들어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에는 첫 이제 위스키가 등장하는 거는 1854년 미국과의 연회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인싸 파티에서 처음 등장한 거예요, 위스키가. 그래서 이때 등장해서 이제 위스키라고 하는 게 처음 이제 뭔가 기록적으로 남아 있고 1860년대부터 위스키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뭐 여느 바에서도 그러니까 술집 같은 데서도 판매를 했던 것 같고 이때는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번에 우리나라 위스키도 다뤘지만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갖고 오는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양주인 거죠. 이런 양주들이 다 비쌌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일본은 어쨌든 전통주로서 사케라고 하는 술이 있고 뭐 다양한 양조장들이 있지만 그런 술에 비해서는 이제 가격이 많이 비쌌고 뭐 압구정 오렌지족이나 좀 먹는 그런 술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은 양조 그냥 약간 전통 가문적으로 이제 양조를 하던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때 이제 이 어떤 모던보이 같이 그 주조 회사들이 막 여러 가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약간 유사 위스키죠. 유사 위스키 같은 걸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때 당시 위스키뿐만 아니고 뭐 주정강어 와인이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형태로 그렇죠. 술을 좀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라고 하는 토리 신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일했던 그 처음에 이제 그 산토리라는 회사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뭔가를 수입하는 그런 뭐 약품이라든지 뭐 잡화 같은 것도 수입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1900년대 이제 초반이죠. 그 전부터 이제 문호가 개방돼 가지고 막 그런 제품들이 들어오다가 이제 1900년대 초반쯤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위스키라든지 뭐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들어오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이 토요리 신지로라는 사람이 좀 관심 있게 본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뭐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들면서부터 나도 위스키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 이제 시작한 게 그
아까 말씀하신 아카다마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사 위스키를 네. 시작으로 쭉 이제 일본 위스키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본 위스키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었던 게 그 싱글 몰트라는 스코틀랜드의 술이 이제 일본에 완전히 완벽하게 정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 되게 큰 공을 세운 어떻게 보면 두 인물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토리 신지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이제 타케츠루 마사타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명만 저는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와이. 네네네. 아무튼 이와이는 솔직히 다케츠루한테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이제 싸움을 붙어야겠구만. 네,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나는 이와이 키이치로 치로에 좀 옹호하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대표님 우리 삼촌님은 토이리 신지. 자꾸 3파전으로 가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위스키와 나라고 하는 다케주루 자서전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거를 좀 보면서 좀 약간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이게 책을 이제 자서전을 시작할 때 되게 겸손하게 나는 그냥 누구나 다 그렇죠. 위스키를 만드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의 이렇게 연대기를처럼 쓰는데 그 자신감, 자화자찬, 내가 최초다 막 이런 거 진짜 써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 다케츠루의 일단 일대기가 되게 일본 위스키의 그것과 닿아 있기 때문에 다케츠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양조 가문에서 태어나요. 양조를 하던 집이고 꽤나 유명한 이제 양조를 하던 집이었는데 엄청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만드는 거를 지켜보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막 여기에 막 자세하게 써 있는데 막 술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막 금욕을 해야 되고 뭐 그 그런 게 약간 그 일본의 정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금욕을 해야 되고 뭐 그걸 막 그 남은 이제 왜 위스키 남은 거 노루한테 주고 막 이런 것처럼 쿠키 만들고 이런 것처럼 떡 같은 거 만들어서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라왔다고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집에서 좀 유일하게 술을 만들 수 있는 기대주였던 거죠. 집안에서도 다른 이제 형제들은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도 이제 오사카에 있는 대학을 가는데 그 대학에서 좀 그러니까 그런 술을 만드는 학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술을 가니까 흥미가 생겨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는 이제 위스키 같은 것도 좀 배워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졸업생 동문들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세츠주조라고 하는 그 주조 회사에 그러니까 그 오사카 공대의 1기 졸업생이 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장장으로. 공장장으로. 그분이 바로 이와이 키이치로라고 네네.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타케스루는 15기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꽤 기수 차이가 나는 선배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막 이렇게 근데 좀 패기롭게 가가지고 그냥 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의 기세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너 나와 함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기 취업을 한 거죠. 제가 여기서 약간 이어받아서 얘기를 하자면 그 이와이 키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오사카 고등학교 공업 전문학교의 1기 졸업생이고 그 세츠 주조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약간 그 주정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 뭔가 우리도 위스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쯤이었어요. 자기 고등학교 후배라고 하는 이제 다케수루라고 하는 어린 친구가 와서 저 이제 위스키를 만들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뭐 우리 회사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뭐 이제 밑바닥부터 이제 차근차근 일을 배우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위스키 산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중에 한 명을 스코틀랜드로 유학을 보내자라고 해서 이제 그 이와이 키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다케수루한테 그러면 너가 이제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한 2-3년 정도 유학을 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스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다케수루를 스코틀랜드로 보낸 거죠. 다케스루를 이제 스코틀랜드로 보내준 사람이 이제 이와이 씨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와이 씨가 없었다면 다케수루도 없는 거죠. 왜 본인이 안 가셨대요?
너무 맡은 일이 많았을 때. 그렇죠. 어. 그 당시만 해도 그 세츠 주조의 할 일이 많아서? 약간 공장장으로서 뭔가 이제 전반적인 걸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약간 이안 헌터가 배시를 그쵸. 한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이제. 느낌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때 이제 약간 또 그냥 보내준 게 아니에요. 타케주를. 이분이 그 웃긴 사고가 있는데 어렸을 때 코를 다쳤대요. 근데 그때 코가 이렇게 커졌대요. 그 다치고 나서부터. 근데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누가요? 타케주루 씨가 아, 다케주루가 자서전에 써 있어요. 자서전에. 아무튼 자기 코가 좀 큰데 그때 이후로 내가 술에 대한 냄새를 좀 잘 맡게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 세츠주조에서 업적도 있어요. 그 당시에 산토리 그가 이제 그때는 이제 코토부키아라는 이름의 회사였고 여기에 여기서 일하시던 분이 이제 토리 신지로였는데 그러니까 아카다마라고 하는 이제 포트 와인을 되게 성황리에 개발을 좀 발전을 시키는 그런 업적을 좀 남기고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준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놓고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스코틀랜드 가는 것도 여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으로 먼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야 뭐 이렇게 비행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미국을 통해서 서부 해안에 내려서 동부를 가로질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스코틀랜드로 다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막 전쟁도 있고 이래가지고 갈 때 막 뭐 진짜 배가 막 잠수함에 막 그럼 피격될 뻔하고 이런 일도 있었대요. TMI 아닙니까? TMI? 아무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캘리포니아에서 와인 공부도 좀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고 그런 데다 들리면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케주루한테는 진짜 수첩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림도 잘 그리고 되게 꼼꼼한 성격이라서 그런 것들을 다 적고 다 그려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스코틀랜드로 넘어가고 거기서도 이제 대학도 어디를 갈까 하다가 뭐 에딘버러에 있는 대학을 갈까 글래스고에 있는 대학을 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술을 만들 수 있는 화학과가 있는 데를 가고 싶다 해서 글래스고 대학을 진학을 했고 거기서도 도서관에서 거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인이 그때는 좀 스코틀랜드에서 진짜 거의 볼 수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떤 증류소를 가도 되게 환영을 해줬대요. 그래서 뭐 글렌리벳도 갔고 뭐 나중에는 뭐 해질번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의 그 스페이 인근에 있는 증류소는 거의 한 번씩 다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가서도 막 한 2주씩 일도 좀 배우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천혜의 혜택을 받은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4년 정도를 거기에 스코틀랜드에 있고 거기서 이제 오는 거죠. 일본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그 노트 그때가 당시 26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때 이제 거기 스코틀랜드에서도 리타라고 하는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26살에 귀국을 해서 세츠주에 돌아왔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또 대공황이 경제공황이 오잖아요 미국에서 그 여파로 일본도 이제 타격을 받고 이제 위스키 그 증류소 건설이 약간 이제 주춤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난 뭐 한 거지 이러면서 화학 선생님 같이 이렇게 학교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그때 나타난 게 이제 토리 신지로. 또 토리 신지로에서는 뭐 토리 신지로 뭐 할 얘기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뭐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만드시는 분이었고 토리 신지로는 일종의 이것을 얼마나 잘 팔고 있고 시대를 빨리 이렇게 좀 깨우치는 좀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산토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토리라고 하는 자기 이름에다가 태양이라고 하는 선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나왔던 뭐 아카다마라고 하는 스위트 와인에서도 따왔다는 얘기도 또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케추를 영입하고 나서 이제 야마자키라는 증류소를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923년. 네네네. 23년에 야마자키 증류소를 처음 세우죠. 근데 처음부터 약간 삐걱삐걱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약간- 다 뭐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증류소 위치 때문에 이제 처음에 좀 됐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좀 항상 위스키 역사를 공부하면 되게 재밌는 게 비즈니스맨과 테크니션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엔지니어라고 하죠, 그렇죠. 엔지니어인 타케스루는 좀 더 북쪽에 이제 북해도 쪽에 있는 곳에 약간 조금 스코틀랜드의 그대로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이 타케스루는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기후가 가장 비슷한 곳에 이제 차리고자 했고, 근데 거기가 당시만 해도 이 오사카 베이스잖아요. 이 토리신지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흘이 걸렸대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동선 낭비가 너무 심하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오사카 근처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오사카는 안 된다. 너무 기후가 일본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둘이 언쟁을 하다가 결국엔 타협을 해서 이제 오사카 근처에 좀 그렇죠. 이제 야마자키라는 현에 근데 차리게 뭐 모르겠어요.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다케수루가 이제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라는 평을 받고 굉장히 좀 위대한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 사실 뭐 이 당시의 입장에서는 토리 신지로의 어떤 그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아무래도 또 그렇죠. 이게 그 다케수루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말 그냥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만들고 싶어요. 스카치 위스키와 똑같은 스타일의 위스키를 만들고 싶다는 그냥 욕심인 거고, 이 토리 신지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로 본 거니까 그걸 만들었을 때 뭐 우리는 맛있는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뭐 품질 좋은 아니면은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우리 일본 현지에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본 위스키를 만드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뭐 장사꾼의 입장도 있겠지만 접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토리 신지로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이게 또 면에서. 처음에 나온 위스키는 성공을 못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로우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죠? 가쿠빈의 약간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약간 애초에 제품이 이제 시로부타가 이제 화이트 라벨이라는 뜻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 피트를 사용을 했고 이 피트 피트도 스코틀랜드에서 가져온 피트 그대로 썼대요.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화이트 스피리여서 그렇죠. 스피릿이어서 숙성을 거의 안 그러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이게 뭐야 뭐야? 싶었겠죠, 진짜. 그렇지. 40도 막 그 넘어가는데. 그래서 완전 시장에서 참패를 하고, 그러니까 이 이후로도 화이트 라벨, 뭐 레드 라벨처럼 뭐 이렇게 제품이 나왔는데 다 안 되고, 결국에 이제 다케시루가 이 산토리에서 시도한 것들은 다 실패를 하고 이분들이 10년 계약을 했거든요. 다케시루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떠나고 그리고 나서 성공을 한 게 가쿠빈. 그렇죠. 가끔 그런다면서. 가쿠빈이 29년? 네, 29년. 뭐 그 정도쯤에 출시가 됐는데. 아니야, 29년 아니고 36년. 36년. 네. 15년 있다가 뭐 했나 어, 모르죠. 네네네. 뭐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 위스키가 이제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전에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뭐 이제 산토리 뭐 올드, 산토리 리저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블렌디드 위스키들이 좀 출시가 됐고 이런 게 이제 좀 먹히기 시작한 거죠, 일본인들한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치타 증류소가 있잖아요. 그레인 네네네. 위스키를 만드는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블렌디드 위스키 카쿠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싱글 몰트도 있고 블렌디드 몰트도 있어야 되는 아니 그레인 위스키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그레인 위스키의 수급은 어디서 한 거지? 일단 치타는 72년도 설립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뭐 다른 또 증류소들이 있었나 소규모 증류소들이? 근데 그게 이제 일본 위스키가 룰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위스키 지금은 많이 이제 정리가 됐죠.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 일본 내에서 만들어진 위스키가 10%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 90%가 그냥 외국에서 가져온 알코올이어도 그냥 일본은 위스키라고 표기가 돼요.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도 그렇게 개정이 안 됐대요. 근데 이런 지금 싱글 몰트를 만드는 야마자키나 뭐 요이치나 이런 데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따 마르스 이야기 할 때도 나올 것 같긴 한데 마르스도 그러니까 10%만 일본 원액스고 90%는 스코틀랜드 원액스 제품들이 좀 출시가 됐다고. 네. 그게 진짜 그런데도 일본 위스키라고 이제 지금 네, 그게 그렇게 된대요. 룰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코틀랜드나 다른 나라의 그레인 위스키를 가져와서 네, 그렇게 가져다가 블렌딩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다케슈르는 아까 예전에 자기가 찜해놨던 그 자리로 가서 요이치
하는 그렇죠. 홋카이도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북쪽 그죠. 지역으로 올라가서 네. 거기서 이제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이제 증류소를 차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니카라고 하는 회사인데 처음에는 그 니카가 위스키를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었고 위스키라는 게 숙성이라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 제품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그 전에 이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하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제 과일 주스를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북쪽 지방에서 잘 자라는 과일이 뭐 사과여가지고 이제 사과 주스를 만드는 회사로 처음 시작해서 그게 이제 뭐 일본 뭐 주류 과주 과주 뭐 회사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에서 이제 니카라고 하는 이름을 땄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 음. 두 개가 산토리라고 하는 브랜드와 아사히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 각각이 좀 주축이 돼서 뭔가 둘의 진짜 캐릭터가 좀 갈리는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분명히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점에서 둘 다 음.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고. 뭐 산토리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워낙 이제 좀 상업적인 회사고 이게 지금은 이제 빔 산토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빔 산토리가 소유하고 있는 뭐 스코틀랜드의 증류소들도 뭐 꽤 있잖아요. 뭐 보모도 있고 라프로익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증류소들 뭐 메이커스 마크나 이제 진빔 같은 회사들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물론 뭐 그 회사들 아니면 그 증류소들의 고유 캐릭터를 많이 바꾸진 않지만 이제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상업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좀 사업 수단이 좋고 굉장히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방식인 거죠. 그에 비하면 이제 그 다케수루 같은 경우는 외골수죠, 외골수. 외골수, 네. 불통. 철저하게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메리트 때문에 그 제품들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류소들이 차려지고 이제 일본 위스키가 언제 호황을 맞냐면 1964년에 도쿄올림픽을 해요. 그때 이제 경제 성장이 엄청 이루어지고 압구정 오렌지족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위스키라는 술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사회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됐다고 해요. 왜 옛날에 그때 압구정 오렌지족도 맨날 뉴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과음을 유발하는 나쁜 술이다. 뭐 이런 이미지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타파하기 시작했던 어떤 방법이 그 하이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전부터 물론 하이볼이라고 하는 게 일본 위스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 형태의 음용법이었지만 그렇죠. 뭔가 좀 더 쿨하고 칠하고 뭔가 좀 더 힙한 느낌으로 이걸 문화를 선도를 했고 실제로 이 일본 위스키 일본 회사들이 좀 약간 그런 광고 같은 거 좀 재밌게 잘 찍잖아요. 근데 이 산토리도 엄청 재밌게 잘 찍었더라고요. 팬시하게. 그렇죠. 일본의 대표적인 술이 이제 뭐 소추랑 약간 사케 같은 느낌이라면 그거를 마실 때도 사실 뭐 물을 좀 타서 마시는 뭐 오뉴와리나 미주와리 같은 스타일의 뭐 그런 음용법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사실 그런 술들을 약간 나이 드신 장년층에서 선호하는 뭐 그런 술이었고 많이 즐겼다고 하면 이 하이볼이라고 하는 스타일은 약간 좀 젊은 직장인들 퇴근 후에 약간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의 낙이고 그런 걸 굉장히 즐기는 문화였는데 그 맥주를 대체하는 술로 이제 이 하이볼을 엄청나게 이제 푸시를 하면서 성공한 거죠. 자리 잡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을 코로나 전에 일본을 이제 하이볼 그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가 보면 우리나라도 약간 술자리 처음 시작할 때 가볍게 생맥주 한 잔 막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일본도 그런 문화가 진짜 있고 또 생각보다 맥주보다는 하이볼을 엄청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약간 문화처럼 어떻게 보면 아까 뭐 굉장히 칠하고 뭐 힙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뭔가 이제 젊은 세대층에서 그런 게 이제 좀 유행이 되면서 되게 진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한 거죠. 맛있겠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일본 위스키 하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산토리의 토리 신지로라고 하는 사람과 정말 외골수인 다케스루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정말 고집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위스키를 좀 만들어가자, 잘 만들어가자라고 해서 정말 좀 웰메이드로 잘 만들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수 시장, 그쵸. 그러니까 그 토이리 신지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일본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시장을 보고 어떻게 보면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맞춰서 하기 시작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맛상이라고 하는 그 다케수루의 일대기를 좀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드라마도 어떻게 보면은 흥행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주류 품평회 같은 데에서 이제 일본 위스키들이 상을 막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 요인들이 이제 외부 요인들이 겹치면서 일본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자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위스키라는 게 뭐 단기간에 막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점점 품귀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때일수록 좀 더 리미티드, 그쵸. 뭔가 생산량을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성향이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고속성일수록 너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본 위스키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외국 시장에서 뭐 고가에 좀 판매가 되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정말 가성비 좋은 품질이 그만큼 좋은데 가격이 높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뭐 품질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이제는 희소성까지 붙으니까 가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막 또 이제 중국 컬렉터들이 또 막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진짜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막 야마자키 50 막 야마자키 50년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야마자키나 뭐 히비키 이런 위스키들의 고숙성 제품들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긴 한데 뭐 이제 저희가 2부에서 조금 다루려고 하는 뭐 예를 들면 마르스라든지 가루이자와라든지 치치부 같은 제품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고숙성 제품이 아닌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가격이 뛰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굉장히 좀 유니크하고 뭔가 그 제품만의 어떤 특별함을 가진 제품들 마케팅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고 일본 위스키가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온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최근에 어떤 트렌드와 이제 시너지가 딱 맞으면서 굉장히 좀 붐업되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케팅도 진짜 잘해서 왜 진빔 우리 저번에 이야기할 때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뭐 진빔 화이트와 뭐 약간 이제 그 스몰 배치 컬렉션 같은. 네네네. 그렇죠. 이게 약간 이 일본 이 얘네가 잘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볼 같은 것도 꾸준히 밀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고가의 리미티드의 오래 숙성한 위스키들도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맛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보셨습니까? 보진 못했어요. 저도 저는- 약간 그 유튜브 짤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 보긴 했는데 근데 이분이 되게 로맨티스트입니다. 다케수가 친구의 누나랑 사귄 거거든요. 친구의 언니랑. 아무튼 맛상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고요. 리타. 그게 사실 맛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제가 알기로는 그 다케수루의 어떤 위스키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대기를 그린 거라고 대부분이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리타와의 어떤 러브 스토리에 포커스를 맞춘 드라마지. 맞아요. 거기에서 막 위스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타 부모님이 생각보다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양인의 체구도 작은 동양인이 와가지고 위스키 배우는 애랑 갑자기 눈이 맞아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일본 좋은 위스키에 대한 관심보다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한 네, 뭐 그렇죠. 그런 게 더 그리고 컸던 이제 거예요. 뭐 둘이서 이제 잘 만나가지고 사귀다가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리타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세계 대전도 있었고 약간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리타를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니까 좀 곱깝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이제 사랑을 그래요. 아니 꽃피우고 막 이런 그렇잖아도 그게 또 아침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왜 위스키 얘기가 나오나 그랬는데 그게 또 사랑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그냥 환장을 하고 그냥 시청률이 막 50%막 이렇게 나왔다고 야마자키 하니까. 한번 먹어보자 이러면서 갑자기 도대체 술값이 뭐야? 오르고 이러면서. 진짜 미쳐버려. 그러면서 약간 요이치 증류소에 막 뭐라 그러죠? 견학 그런 것도 엄청 많이 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그 견학이 들어가는 게 뭐 또 다 아주머니들이네요, 면. 그렇죠. 네. 참 재밌습니다. 그 아까 그 뭐 광고를 이제 찾아봤는데 네. 아 저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광고에. 왜요? 왜 그 아버지로 나오시는 분이 아 곡성. 곡성에서 나쁜 맞아, 맞아. 나쁜 무당 뭐 이런 거잖아요. 막 그 일본 빤스만 입고 막 나체로 돌아다니고 막 이런 모습이 너무 아쿠마다. 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주류 관련된 광고를 좋아하거든요.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 광고 영상이. 근데 그 일본 광고에 나오는 그 가쿠빈 광고도 그렇고 그게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젊은 층을 공략한 뭐 하이볼 광고에는 되게 젊은 여성분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약간 이제 중년층을 노리는 그런 데는 또 약간 중년의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그 딱 세대들을 딱 이렇게 노려가지고 하는 광고들이 참 잘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산토리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상장을 아직 안 했어요.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이 토요리 신지로의 어떤 그 철학 자체가 내가 이렇게 뭔가 사업을 하면서 이게 상장을 해가지고 뭘 하면은 매년마다 뭔가 이렇게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재무제표 다 까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은큼하게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술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다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상장을 하지 않고 뭐 굉장히 좀 사회 환원도 되게 많이 하고 그 일본 자국 내에서 약간 이미지 메이킹을 그래도 좀 잘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요인들이 약간 지금의 일본 위스키를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좀 부럽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되게 가까운 나라임에도 우리는 엄청 일본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좀 아래로 좀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약간 뭔가 장인 정신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되게 많지만 뭐 이 위스키 산업으로 보면 아니면 주류 관련된 산업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일본은 정말 이제 이만큼 앞서 있는 느낌이라서 참 부럽기도 해요. 근데 뭐 요즘 이제 일본이란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둘기는 모르겠지만 진짜 일본은 우리보다 한참 위에 선진국이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정말. 인건비만 해도 예전에는 일본이 더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 인건비가 더 비쌀 정도로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금방 따라잡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류소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보시죠. 이제 우리가 일본 위스키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개요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으니까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산토리와 니카의 증류소들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산토리가 소유하고 있는 증류소가 이제 야마자키 증류소, 그리고 하쿠슈 증류소, 그 다음에 치타 증류소가 있죠. 근데 일단 야마자키 증류소는 1923년에 만들어졌고 상당히 좀 오래된 증류소고요. 그 오사카 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증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몰트를 이제 만드는 그런 지금 증류소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제품군으로서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히비키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 증류소에서 나오는 원액을 블렌딩을 해서 만드는 제품이고 야마자키 증류소에서는 현재 지금 싱글 몰트 위스키들 12년,
18년, 21년, 25년, 25년, 뭐 그다음부터 30년, 30년, 네네네. 뭐, 10년. 뭐 그렇게 나오고 있고 뭐 원액이 일단 이분들은 딱 내년에 나올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이 정도 나올 거야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완판이에요 야마자키 같은 데는. 그래서 근데 그 이상 무리해서 뭔가 뽑아내지는 않는 그런 그렇죠. 것 같고요. 요즘 시기에는 특히나 더 그럴 거예요. 그죠? 생산 그 하는 제품의 어떤 좀 제한을 또 많이 두는 편이고 또 숙성연도 고숙성 제품들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고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일본 그때 하이볼 투어 갔을 때 네. 도쿄에 있는 어떤 바였는데 네. 거기 대표님이 그 야마자키 증류소였는지 아니면은 산토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하여튼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퇴직하고 나와가지고 그 바를 차렸는데 그 바에만 야마자키의 어떤 원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CS 제품을 연산은 없는 CS가 아니요. 그러니까 연산- 빈티지예요, 빈티지. 아. 빈티지 싱글 캐스크 제품을 이제 CS 제품을 거기에만 딱 와. 판매를 뭐 하더라고요.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야. 거기에만 납품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드셔보셨겠네요. 그렇죠, 마셔봤죠. 맛있나요? 근데 뭐 맛도 맛이지만 가격도 가격이고 맛도 맛이지만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베네핏을 준다는 게 그 야, 사람이 어떤 분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업장에만 납품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원액을 굉장히 좀 뭔가 아끼고 이름이 그분도 뒤에 뭐 토리가 붙는 거 아니에요? 신지루가 붙어있던 토리가 붙어있던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마자키 12년 같은 경우에는 1984년부터 출시를 했다고 하고 이 제품이 이제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면서 이제 많이 원액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 홍콩 경매에서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 야마자키 50년 같은 경우도 뭐 출시가 자체는 한 1,000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됐는데 최근 경매에서 한 3억 정도에 판매가 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일본 위스키의 약간 위상이 굉장히 올라간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쿠슈 증류소인데 이거는 약간 제 생각에는 그 타케술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증류소 자체가 그 약간 산림 공원 공장이라는 증류소 컨셉인데 그렇죠. 약간 기후가 이제 약간 서늘하고 남 알프스 산맥의 기후래요. 그러니까 깨끗한 수질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이 증류소가 강조하는 거는 어떤 자연과의 어떤 조화 뭐 맞습니다. 이런 건데. 하쿠슈 증류소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정말 딱 가면은 그냥 국립공원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설악산이나 이런 국립공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 매표소 같은 거에서 티켓팅을 하고 딱 들어가면 산길 같은 데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이제 그런 증류소 관련된 그 건물들이 딱 보이고 굉장히 좀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느낌이고 그 증류소가 있는 그 동네 자체도 굉장히 조용한 그냥 시골 동네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이게 싱글 몰트에서는 이런 초록색 하쿠슈는 이제 초록색 병이잖아요. 네. 초록색 병들이 다 약간 아일라 피트나 이런 피트를 좀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특이하게 그러면 오히려 이 초록색이 피트가 아니라 그런 초록 자연 같은 그런 것도 느낌이네요. 있고 피트도 사용해요 실질적으로. 네, 그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 뭐 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해보고 피트에 대한 질문도 했는데 100% 스코틀랜드에서 수입해서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인 그 보리를 쓰지 않는다고 하고 100% 이러길래 100% 플로우 몰팅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다 이제 그 피트 처리한 보리를 수입해서 아주 공격하신 거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숙성 창고를 갔었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약간 렉타입으로 돼가지고 제가 동영상 보여주셨나요? 네네,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자동화 시설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중간 정도 층으로 딱 보여요. 그리고 위로 이제 한 5단 정도 쌓여 있고 아래쪽으로 한 5단 정도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5층 정도 위치에서 그걸 딱 보는데 아래쪽으로 이제 철도 같은 그런 레일이 쫙 깔려 있어서
이게 뭔가 기계가 이렇게 쫙 움직이면서 아, 자판기 버튼 캐스크들을- 누르면 이렇게 예, 움직이듯이 뭐 그런 하는 식으로 거예요? 자동화로 딱 돼 있더라고요. 음. 근데 물어보니까 그 딱 그 사람이 다니는 그 길 옆으로 있는 캐스크들은 다 그냥 더미 캐스크라고 아.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캐스크들은 안쪽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거기에 이제 비지터 센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박물관 같은 느낌의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약간 증류소 건물 보면 상징적으로 있는 게 파고다가 딱 있잖아요. 파고다가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몰팅하는 데인가 보다. 자체적으로 이제 몰팅하나 보다 들어갔는데 약간 100% 비지터에 무슨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약간 그런 데고 그냥 이렇게 꾸며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잘 돼 있어요. 아, 역시 마케팅을 잘하네요. 근데 확실히 뭔가 이 하쿠슈는 그런 자연과의 조화도 있지만 뭔가 좀 그런 현대식 또 아무래도 73년 정도에 그렇죠. 한 만들어졌고 50년 정도 지나서 만들었으니까. 반면 야마자키는 아직도 그 직화가열 방식의 그런 스틸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두 개의 증류소에 어쨌든 다른 캐릭터의 원액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고 이게 그래서 그 타케츠루가 되게 그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다른 증류소가 두 개가 전혀 다른 환경의 두 개의 증류소에서 나온 원액을 블렌딩한 위스키가 짱이다 이런 느낌. 되게 그렇죠. 전통적인 스카티시 에, 위스키의 그렇죠. 방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케츠루가 짱이다. 아무튼 아 다케치루 빠야 뭐야. 아니, 뭐, 아닌데. 그리고 또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쿠슈 증류소가 73년에 오픈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 50주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음. 하쿠슈 50년 제품이 아마 출시가 되지 그건 진짜 않을까라고 어떨까. 하면 이제 또 혈안이 되겠죠. 그걸 사기 저도 위해서. 그래서 생각했던 게 야마자키도 2023년이면 100주년. 그렇죠. 네. 예, 그런 진짜 또 100. 행사들이 굉장히 또 기대됩니다. 일본 위스키는. 그리고 이제 치타 증류소가 있죠. 여기는 이제 그레인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곳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72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막 치타 크린 원액, 신치타 미디엄 원액, 치타 헤비 원액, 뭐 치타 스페니쉬 오크톤 그레인 원액, 치타 와인톤 그레인 원액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블렌딩을 하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증류를 좀 한다고 하고요. 숙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가지의 타입의 것을 블렌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좀 현대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싱글 그레인 위스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바닐라 향이나 단향 같은 게 좀 있어서 하이볼 같이 딱 마셨을 그렇죠. 때 치타 제품이 최근에 수입이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레인 위스키가 들어오고 있는데 하이볼로 즐기기에 진짜 되게 좋은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산토리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니카 뭐 제품이나 증류소에 대한 얘기 조금 네네. 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니카가 이제 타케츠루가 그 10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스코틀랜드와 유사한 환경을 찜해놨던 거기에다가 증류소를 차려요. 거기가 이제 홋카이도의 오타루라고 하는 곳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좀 춥고 안개도 많고 약간 습기가 많아가지고 숙성하기에 되게 용이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이치강에서 나오는 물로 충분한 수온도 확보가 되어 있고 피트도 채취가 된대요. 그래서 그런 피트를 좀 사용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기술 집약적인 제품을 좀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니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니카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되게 정통적인 스코틀랜드보다 스코틀랜드 같은 위스키를 그렇죠.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다른 미야기쿄라는 증류소와 요이치 증류소 나와서 그걸 블렌딩한 이제 타케츠루라는 이제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요이치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몰트로도 출시가 되는데 얘네는 엔트리도 45도로 나온다는 점에서 뭔가 약간 그런 약간 장인 정신 같은 그렇죠. 게 있죠. 비트 처리도 돼서 약간 스모키한 풍미의 위스키이기도 하고 정말 그 만드는 방식 자체가 진짜 스코틀랜드보다 더 스코틀랜드 같은 스타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장인 정신 진짜 뭐 그런 어떤 디테일을 엄청나게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직화 방식으로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증류소 이렇게 저 가보진 않았지만 이미지를 좀 찾아보니까 되게 이렇게 고성 같은 느낌으로 약간 벽돌로 된 그런 건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빨간색 지붕으로 돼 있어서 되게 이렇게 이미지로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하면 이제 그 미야기쿄 네. 증류소는 어떻게 보면은 요이치 증류소가 약간 하이랜드 지역의 어떤 스타일의 위스키 증류소라고 하면 미야기쿄 같은 경우는 약간 로우랜드 스타일의 증류소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우리 둘기님이 얘기했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의 원액을 만들어내서 그걸 블렌딩해서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했던 것처럼 네. 굉장히 좀 라이트하고 화사한 느낌의 위스키 원액을 만드는 증류소가 미야기쿄 증류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약간 얘네도 이제 거의 원액이 쇼트라서 제품이 잘 안 나오는데 뭐 일단 애호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요이치는 꼭 고숙성을 한번 먹어봐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조만간 저는 플렉스를 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네는 이제 피트도 적당히 함유가 돼 있고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싱글몰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되게 재미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군이 사실 저는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냥 뭐 숙성연도 조금 낮은 것들이랑 그다음에 뭐 2000년 네네. 요이치 2000 미야기 그런 거. 뭐 근데 뭐 약간 그 뭐 타케츠루 뭐 이런 블렌디드 몰트도 지금 안 나오죠, 근데 출시가 안 그쵸. 되죠. 뭐 17년, 21년 뭐 이렇게 쭉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보기 힘들죠. 나스 제품 정도만. 그죠. 그렇습니다. 요이치도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로 네 1부는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벤처 증류소, 뭐 마이크로 증류소라고 해서 소규모 증류소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잠시 쉬고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따 봐요.